2019년도 6월 15일에 시행이 됐던 우리 그 지방직 전기이론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그 지방직 전기이론은 좀 평범한 그런 문제 경향을 갖고 있는 그런 출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요. 1번은 유도결합에 관련되는 L1, L2 두 코일이 서로 유도결합 구조로 접속이 되어 있는 이 회로에 결합계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상호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쉬운 이야기죠. 자,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계수 K가 있고 또 L1, L2에 곱해가지고 제곱근을 시킨 바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성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 요 값을 계산하니까 자, 결합계수는 50% 결합을 두 코일 간의 결합 계수가 50% 0.5가 되겠습니다. 0.5가 되고 그리고 자체 인덕턴스 L1, L2는 동일하게 전부 10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0.5 곱하기 10의 제곱의 루트는 10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 값은 5mH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5mH. 그래서 1번은 10의 제곱 미안합니다. L2는 40 마이크로네요. 10이 아니고 40. 그렇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40 그러면 400이 되니까 20의 제곱이죠. 그럼 20 이렇게 해서 10 마이크로 헬리가 바로 상호 인덕턴스의 값이 되겠습니다. 1번은 4번입니다. 자, 2번은 비정연파 교류전압이 주어져 있습니다. 비정연파 교류전압이 주어져 있는데 1번 항은 직류값이에요. 직류 성분도 있고 또 2번 항은 사인 오메가 t. 이게 기본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주파수 전압의 값은 최대값이 5루트 2가 되고 이건 비정연파니까 왜곡 찌그러진 파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가 되는 고주파 성분이 세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사인 3 오메가 t 3고주파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될 때 이런 비정연파 전압의 시로값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비정연파 전압의 시로값 RMS 이렇게 첨잘 주면은 시로값이다 하는 걸 쉽게 인식이 되는 거니까 자, 우선 직류 전압은 10V니까 10의 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각 그 신호 기본 주파수든 또 고주파 성분이든 전부 시료값 제곱해 가지고 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류는 요 값 자체가 뭐 시료값도 되고 최대값도 되고 동일하기 때문에 시료값 10V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기본 주파수의 신호는 최대값이 5루트 2V니까 이건 최대값이에요. 루트 2로 나누면 시료값이 5가 되겠죠. 5. 그렇죠? 5의 제곱. 3고주파 성분의 최대값 10루트 2V니까 루트 2로 나누면 시료값은 10V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료값의 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0. 그 다음에 5의 제곱은 25가 되겠죠. 그럼 225가 되겠네요. 225의 루트를 취한 값. 225의 루트를 취하면 이게 15의 제곱이에요. 15의 제곱이 225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상쇄가 되면 15V다. 비정연파 전압의 시로값은 15V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정연파 교류 신호에 대한 어떤 순시값을 이렇게 식으로 썼습니다. 순시값. 이것도 쉬운 문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교류 파형에 요 전압 VT로 주어져 있는 이 순시값 교류 파형에서 시료값과 주파수와 위상을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아주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루트이 하는 요 순시값의 그 제랍 부분의 크기는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그러니까 시료값으로 표현할 때는 최대값이 100 루트이니까 최대값 나누기 루트이 그러면 시료값으로는 100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 자, 여기 오메가를 먼저 계산하면 되죠. 오메가는 각속도 각주파수예요. 사인 오메가 t 하는 오메가는 120파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메가 속에 주파수가 있죠. 2파이 f 이렇게 되니까 f는 120파이 나누기 2파이 이렇게 하면 60이 되겠네요. 60Hz다. 그 다음에 위상 세타. 자, 위상은 3분의 2파이가 되죠. 3분의 2파이.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전압의 위상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파이 대신에 180 집어넣으면 120도가 빠른 그런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되겠죠. 1번. 이건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5쿨롱의 전기를 두 지점 사이에서, 즉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5쿨롱의 전기를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전기 이동이 결론적으로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결론적으로 어떤 정기적인 일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쿨롱의 전기가 두 지점에서 이동이 됐을 때 전기가 한 일은 몇 줄이 됩니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전기량을 이동해서 전기가 한 1입니다. 자, Q쿨롱의 전기량에 V라는 전압을 가했다. 그럼 전기가 이동해서 1을 넣습니다. W 이퀄 QV 하는 아주 심플한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5쿨롱의 5쿨롱. 전압은 몇 볼트를 가했느냐. 전압 계산하는 거예요. 전기가 한 일은 100줄의 1을 냈다. 100. 이렇게 되겠죠. 100줄의 1을 냈다. 100은 5 곱하기 V. 가해준 전압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V는 100 나누기 5 하면 20볼트의 전압을 가해주면 5쿨롱은 100줄의 1을 하게 되는 겁니다. 4번은 1번이 되겠죠. 4번은 1번. 자, 5번도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5번은 세계 저항이 접속이 되어 있는 이런 간단한 어떤 직류 회로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죠. 자, 5번은 이렇게 직류 전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3개입니다. 근데 요 저항 R 하는 요 저항 값이 얼마냐? 요걸 묻습니다. 자, 요 두 저항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죠. 이게 10옴이네요. 10옴. 자, 전압 가면 전류가 이렇게 공급 전류가 들어옵니다. 전체 공급 전류는 8A가 흐른다고 했죠. 8A. 전압은 직류 전압 100볼트를 가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 세 개 저항의 합성 저항을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합성 저항을 RT 이렇게 할까요? RT. 자, 10옴과 10옴은 병렬입니다. 병렬은 더한 값분의 곱한 값. 값이 같을 때는 개수로 나누면 쉽게 합성장이 나옵니다. 10옴 나누기 2 하면 5옴이 되겠죠. 5옴하고 R 하는 것은 직렬이니까 이게 전체 합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공급 전류는 옴의 법칙으로 전압 100볼트 나누기 합성저항. 이렇게 해서 이게 8A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저항값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7.5가 나오겠죠. 7.5. 100볼트 나누기 7.5하고 5 더하면 12.5니까 100 나누기 12.5는 8A가 되는 겁니다. 이 저항은 7.5옴짜리 저항을 부착하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상적인 변압기. 그 이상적인 변압기에 부하 임피던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부하 임피던스의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전원부의 내부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니까 내부 임피던스 하나를 빼놓고 부하 전체 임피던스를 먼저 산정하면 우리 임피던스가 매칭이 될 때 최대 전력 공급 조건이 만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6번은 교류 전압을 이렇게 가하고 있죠. 시료값으로 VS 볼트하는 전압을 가하고 있고, 또 내부 이건 소스 전압이고 이건 소스 임피던스예요. 내부 임피던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오리지널 부하 임피던스는 요 트랜스 뒤에 이렇게 부과가 돼 있죠. 이렇게 트랜스 뒤쪽에 이쪽에 이렇게 부하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뭐 ZL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복소수로. 자, ZL 부하 임피던스는 100 플러스 100 저항이 100옴이에요. 그러니까 부하 저항 값은 100옴이 되고, 또 코일이 부과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유도성 부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일의 인덕턴스 10 헬리가 주어졌으니까 코일의 임피던스로 바꾸면 되겠죠. 임피던스, 코일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 옴 이렇게 됩니다. 그럼 J 오메가, 오메가 각 속도 각 주파수는 50 레디안 퍼 세컨, 이거 좋습니다. 곱하기 코일은 10 헬리를 쓰고 있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J 500 이제 옴이 된 겁니다. 교류 저항 값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항의 임피던스는 100옴이고 또 코일의 임피던스는 J 500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부하에 달아준 유도성 부하, 부하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트랜스 뒤에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요 1차 측에서 이렇게 볼 때 요 부하 임피던스는 과연 어느 만한 크기가 요 1차 측에 나타나는 부하 임피던스가 되겠느냐. 그렇죠? 우리 그 턴수비 가지고 요 부하 임피던스가 요 입력 측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시료 부하 임피던스라는 거 있죠? 시료 부하 임피던스. 자, 이것은 권선비 제곱 곱하기 부하 임피던스 이렇게 되는 거죠. 권선비 제곱. 자, 1차와 2차의 턴수비가 1대 10이라고 했네요. 여기 N1이 1이고 N2가 10. 이쪽을 10배를 더 많이 감았습니다. 그럼 요 N은 권선비입니다. 권선비는 1차 나누기 2차입니다. 1차 나누기 2차. 요놈 제곱 곱하기 부하 임피던스 100 플러스 J 5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0분의 1이니까 이제 100으로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100분의 1 곱하기 요놈이 되니까 요놈은 1 플러스 J 5옴. 실제 부하 임피던스는 요놈이지만은 트랜스 1차 측에서 볼 때는 요 부하 임피던스가 바로 요런 크기 부하 임피던스가 여기 부착이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차 측의 부하 임피던스가 이제 시료 부하 임피던스가 요 값이에요. 요 값이 요 놈이 요 1차 측에 부과된 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쪽의 최대 전력은 바로 요 시료 부하 임피던스의 최대 전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론 요놈하고 임피던스 매칭이 돼야죠. 임피던스 매칭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놈은 소스 전압이 아니고 이제 내부에 나타나는 소스, 내부 전체 소스, 내부 임피던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임피던스가 매칭이 돼야 최대 전력을 부하로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부 임피던스 값은 요 시료 부하 임피던스하고 여기 RL 다시가 아니고 ZL 다시 그래야 되겠죠. ZL 저항만 있는 게 아니고 유도성 임피던스도 부과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바꿔야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임피던스가 매칭이 될 때 최대 전력 공급을 부하 쪽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소스 임피던스하고 또 시료 부하 임피던스가 일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허수는 실제적인 소비 전력을 유발하는 그런 파트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항 성분만
실제 소비 전력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요 임피던스 매칭을 시킬 때 공액복 소수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만 허수 부분은 이제 합하면은 요 직렬이니까 합하면은 상쇄가 돼서 저항값들만 서로 매칭이 돼서 최대 전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요 공액복소 쓴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J5가 아니고 공액복소수는 부호, 허수부호가 반대가 되는 복소수의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빼기 J5옴 이렇게 되겠죠. 1 빼기 J5옴 이렇게 될 때 최대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ZS 값을 여기 1 플러스 J, 1 마이너스 J5옴을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4개의 지문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콘덴사가 4mF 아니에요? 그럼 이게 콘덴사 임피던스니까. 그렇죠? 콘덴사 임피던스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J 5옴이 돼야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C분의 1 콘덴사 리액턴스 교류저항의 크기는 5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메가 C분의 1 이퀄 5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5 오메가 C는 1이죠. 그러므로 C는 5 오메가분의 1 하는 이런 용량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메가는 각 속도, 각 주파수는 5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50 레디안 퍼 세크. 50이 되겠죠. 5 곱하기 50분의 1 이렇게 하면 250분의 1 페럿이 되겠죠. 그러면 1페럿은 1000 미리 페럿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페럿. 250분의 1 페럿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0 해주면 작은 단위 미리 페럿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1000 나누기 250이로면 4가 되겠습니다. 4. 4mF의 용량을 갖고 있는 콘덴사를 직렬로 달아주면 되겠죠. 여기 직렬이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요. 7번은 전원이 3개입니다. 직류전압이 3개예요. 그래서 가장 왼쪽의 전류는 1번, 가운데 쪽의 전류는 2번, 그다음 맨 오른쪽 세 번째 쪽의 회로의 전류는 3번이라고 할 때 I1 더하기 I2 빼기 I3 하는 전류의 그 합으로 구성된 값을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전원이 2개 이상 들어오면 중첩의 정리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중첩의 정리로 풀어나갈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밀만의 정리라는 거 있죠. 지금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은 밀만의 정리로 풀어주면 맨 오른쪽에 출력 단자라고 하면 그 출력 단자의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7번은 밀만의 정의로도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는 20V, 이건 30V, 이건 40V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전류를 1번이 흐른다. 이거 2번, 3번. 그럼 I1 플러스 I2 빼기 I3. 이건 빼기의 값을 계산해서 I1, I2하고 빼기 마이너스 볼 붙인 값을 계산해서 더한 값이 얼마냐. 이걸 묻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 이 I1 전류는 20V, 여기 20V 아니에요? 20V 나누기 R1이 10옴. 저항은 전부 10옴이에요. 20V 나누기 15옴 이렇게 해서 2A 흐른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상단에 지금 어떤 전압이 얼마가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형태로 돼 있을 때 A, B 사이, 그렇죠?
요 AB 사이에 나타나는 요 AB 단자라고 하면, 그렇죠? 요 AB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이걸 VAB라고 하면, 그렇죠? VAB다. 이렇게 하면요, VAB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밀만의 정의 아니에요? 밀만의 정의. 그렇죠? 그럼 요 전압이 만약에 뭐 30볼트가 나왔다, 40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병렬은 전압이 공통입니다. 그럼 요 위에 측 전위가 전부 다 뭐 30이에요. 만약에 40이 나왔다면 40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VAB라고 나왔으니까 전부 VAB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계산을 해가지고 요 값을 계산해가지고 요 전압이 얼마다 이렇게 산정한 후에, 그런 후에 이제 이 전류는 자, 이쪽에는 VAB 하는 전압이 걸려 있고 여기는 20V 걸렸습니다. 그러면 15매 흐르는 전류는 양쪽에 전압이 있을 때는 전위차가 전압 아니에요? 전위차가 전압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VAB 하는 어떤 공통적인 전압이 얼마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20V.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양쪽에 전압이 있으니까 이 저항의 전류는 전위차가 전압이에요. VAB 빼기 20 나누기 15. 그럼 이제 1번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전류는 VAB 빼기 30.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거 나누기 1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전압은 3번 전압이 아니라 3번으로 흐르는 전류죠. 3번으로 흐르는 전류는 이걸 VAB라고 놨으니까 VAB 빼기 40V 나누기 15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지점은 전부 다 이제 커먼으로 이제 부과되어 있습니다. 요 점 A라고 하면 요 점을 공통으로 다 붙어 있죠. 그러면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 바로 요 지점에서 요 A라는 지점에서 전류의 합은 0이다 하는 게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지점에 전부 전류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전부 나간 전류의 합은 빵이다 이렇게 되겠죠. 전부 다 나가버렸으니까 합은 빵이다. 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말은 I1번 플러스 I2번 I3번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거 다 더하면 0이다. 요 식을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거는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한 전류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이 요거 아니에요? 이게 I1, I2, I3 합하면 0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VAB, 공통인 전압 VAB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전부 합해주면 0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다 10으로 통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뭐 통분해서 이렇게 합해서 빵이다 해도 되고 양변에다 10을 곱하면 여기다 10을 곱하면 이 등식은 똑같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10을 곱해도 0이에요. 0은 이렇게 하고 10을 곱하면 이게 약분됩니다. 분자만 남습니다. VAB 빼기 20 여기도 플러스 VAB 빼기 30 여기도 분자 VAB 빼기 4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거니까 0이다.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0이 되겠죠? 마이너스 90이 되네. 20, 30 그러면 50이 되고 50에 40 더하면 90. 그러니까 마이너스 90이 이항하면 이제 우변은 90이 되고 이제 좌변은 VAB가 3개니까 3VA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이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요 AB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은 VAB는
90 나누기 3 그러면 30V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 전압이 30이에요. 요거. 그럼 1번 전류는 요거니까 30 빼기 20, 30 빼기 20 그럼 10이죠. 10 나누기 10은 1A가 되는 겁니다. 이건 1A를 계산할 수 있죠. 자, 여기는 30 빼기 30, 요거 30, 요거 30이니까 빼면은 0입니다. 그러면 I2 전류는 0이 되겠죠. I2는 0이다. 이렇게 되네. I3는 요겁니다. 자, I3는 30 빼기 40 나누기 1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A가 되네. 마이너스 1A.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전류는 요 방향이 아니고 이 위쪽으로 향하는 1A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I3를 이렇게 놨기 때문에 I3 요 방향으로 I3 전류는 마이너스 1A 그래야 되겠죠. I3는 마이너스 1A. 요 값은 마이너스 1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걸 묻는 거니까. 자, I1번 전류는 1A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I2번은 0A가 되고, 이건 빼기입니다. 빼기 있는 거예요. 해놓고 I3는 마이너스 1A.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값은 2A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 수 있죠. 그래서 요 전압 VAB라고 놔가지고 이렇게 키리호프의 전류법칙으로 풀어주면 이게 2A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주의사항이 아까 이야기했죠. 주의사항이 요게 20V 10ohm이니까 20V 나누기 15ohm 그래서 2A 흐른다. 또 30V 나누기 15ohm 그래서 3A 흐른다. 40V 나누기 15ohm 이렇게 해서 4A 흐른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위쪽, 요 저항 위쪽에도 어떤 전압이 있습니다. 그 전압이 바로 요 AB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15ohm의 전류는 20V 나누기 15ohm이 아니고 요 위쪽 요 전압을 VAB라고 놔가지고, 그렇죠? 놔가지고 요 위쪽에도 전압이 있고 밑에도 전압이 있으니까 요 저항의 전압은 전위차가 전압이니까 위쪽이 VAB니까 빼기 30, 빼기 20. 여기도 마찬가지로 VAB 빼기 30. 여기 전류도 마찬가지로 VAB 빼기 40. 이렇게 해서 저항값으로 나눠줘야 이게 제대로 된 전류식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리고 VAB 전압을 계산할 때 밀만의 정의라는 것도 있었죠. 밀만의 정의. 참고로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요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바로 요 위쪽의 전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만의 정리가 바로 이런 포맷으로 되어 있는 회로 아니에요? 그럼 VAB 하는 우측의 양단의 전압은 밀만의 정의라는 거 기억합니까? 전체 전류 나누기 어드미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때 요 전류는 바로 요 전압하고 요 저항으로 계산되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20V 나누기 15. 요 놈은 30V 나누기 15. 요 놈은 40V 나누기 15. 요러면 전류 I1번, I2번, I3번. 그렇죠? 이런 유형으로 이제 표현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항의 어드미턴스의 합이에요. 병렬이니까. 그럼 10분의 1, 또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VAB 전압이 30V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30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요걸 30을 집어넣어서 이제 풀어도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여기 30이다 해서 여기 전류 얼마 나오겠죠? 1A. 또 30이다 해서 여기 전류 계산하면 또 얼마가 나올 테고, 이건 0이 되겠죠? 여기 30이다 하면 요 I3 전류는 마이너스 1A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I1, I2, I3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구하는 요구사항 여기다 집어넣어도
동일하게 2A 전류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밀만의 정리로 A, B를 이 식으로 먼저 계산해서 30V 계산해서 I1번, I2번, I3번 계산한 다음에 바로 요 안에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고, 두 번째는 요 VAB 하는 요 전압을 모르더라도 여기 전압이 얼마가 위에 걸려 있으니까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으로 이게 다 같은 점 아니에요. 여기 A점 어느 게 다 전부 다 쇼트가 돼 있기 때문에 한 점 A의 합성 전류는 A점의 전체 전류는 0이 된다 하는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으로 이렇게 해서 0이다 이렇게 해놓고 VA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I1, I2, I3를 또 계산해서 바로 이 안에 집어넣어도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8번입니다. 8번은요. 8번은 저항 25매 전류가 I라고 했는데 I는 0A가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니까 25옴 쪽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0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오른쪽에 전류원 있죠. 전류원 IS라는 전류원의 값은 얼마가 돼야 25옴짜리 저항의 전류는 0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도 전원이 두 개니까 중첩의 정리로 중첩의 정리로 풀어도 되고. 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질 겁니다. 자, 맨 왼쪽에 전압이 요게 극성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위쪽이 전압이 낮고 밑에가 높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00V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줬죠. 자, 요 전류가 0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전류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0옴, 요거죠. 자, 그러면 요게 100V라는 말은, 그렇죠? 100V라는 말은요, 밑에 쪽 전위가 더 높은 겁니다. 요 긴막대기가 밑에 있으니까. 우리 보통은 요걸 0V 선으로 보통 이야기하지만은, 자, 요런 극성의 전압이니까 요것은 마이너스 100V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때는 위에를 0V로 생각하고 밑에를 플러스 100이다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0이다 이렇게, 이건 플러스 100V 라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100V 아니에요? 이 라인이 전부 커먼 붙어 있으니까 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밑에는 전위가 100V가 되는 공통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빵이 돼야 된다는 말은 20옴짜리에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20옴에 걸리는 전압이 0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100이면 여기도 100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럼 위에도 100, 밑에도 100 그러면 양쪽에 전압이 걸려 있을 때는 전위차 뺀 값이 바로 요 저항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럼 빼면은 100 빼기 백 하면 0입니다. 그럼 0V니까 결론적으로 전류가 빵이 돼 버립니다. 그럼 여기 100V가 됐죠, 요거. 그렇죠? 그럼 여기는 0V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된 전압은 여기가 플러스 100, 여기는 0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100, 여기는 0이 됐기 때문에 요 전류 계산할 수 있죠? 요 10옴의 전류는 양쪽에 전압이 걸릴 때는 전위차가 전압이에요. 그리고 전류 방향을 이렇게 놨기 때문에 이게 고전이 이게 저전위가 되니까 고에서 저로 전류가 흐르니까 요 전위차는 100 빼기 0이 되죠. 이쪽이 고전이, 이쪽이 저전이. 그러니까 전류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럼 100 빼기 0 하면 10옴에 100V가 걸려 있는 10A 전류가 나오네. 이게 10A. 그렇죠? 그럼 요게 10A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0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들어온 전류는 길이 두 개니까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0이니까 요 전류는 또 10A다. 그렇죠? 그럼 요 10A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10A가.
10A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IS하는 정전류원의 값은 10A로 설정해 주면 바로 이쪽에 0이 되는 요구사항이 풀리게 되겠습니다. 이게 10A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8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은요. RLC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RLC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 교류 전압을 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체 공급 전류 IS라고 되어 있죠. 전체 공급 전류의 실효값이 최소가 되기 위한 L값을 계산하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흘러들어오는 전류가 최소 전류라는 이야기는 오른쪽 RLC 회로가 공진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병렬 RLC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로 접속이 될 때 공진이 되면 그럼 LC가 상쇄된 효과가 공진입니다. 그러면 전체 어드미턴스는 저항의 어드미턴스로 최소 어드미턴스가 되고 또 전체 임피던스는 최대 임피던스가 되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RLC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전류는 최소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른쪽 RLC 회로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는데 공진이 되는 그런 조건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공진이 되면은 L과 C의 각각 어드미턴스 값이 크기가 같은 거죠. 부호는 반대니까. 그렇게 되면 병렬 공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L과 C의 각각 어드미턴스, 그렇죠? 어드미턴스 크기가 같으면 LC는 상쇄가 되는 공진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 RLC 세 개 소자가 병렬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 소자가 이제 공진이 돼야 돼요. 공진. 그러면 코일의 어드미턴스 또 콘덴사 어드미턴스의 크기가 같으면 공진이에요. 자, 코일의 임피던스는 J⍵L이죠. 어드미턴스는 요거 역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놈은 J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걸 유리화 시켜버리면, 그렇죠? 요거 역수니까 결국은 뭐 요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허수가 여기 있으니까 J를 곱해서 유리화 시킵니다. J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1분의 1 해놓고 이건 모가 되겠죠. 모 혹은 시멘스. 그 다음에 콘덴사의 어드미턴스는 콘덴사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혹은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콘덴사 임피던스가 요거예요. 콘덴사 임피던스가 요겁니다. 근데 어드미턴스는 요거 역수 아니에요? 역수. 그렇죠? 그러니까 콘덴사 임피던스가 J오메가 C분의 1옴 이렇게 되니까 요 역수예요. 분의 1. 그래야 콘덴사의 어드미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놈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요거 쓰는 게 낫겠네요. 그럼 요게 어드미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병렬은 전체 어드미턴스가 합의 법칙 아니에요? 합의 법칙. 그러니까 코일의 어드미턴스가 요놈이고 콘덴사 어드미턴스가 요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항의 어드미턴스. 저항의 어드미턴스는 저항의 값 분의 1 하면 역수취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죠. 그러면 요 허수 부분이 상쇄가 되면 이 부분이 없으면 LC가 이제 상쇄된 효과입니다. 그러면 전체 어드미턴스는 저항의 어드미턴스만 남게 돼서 전체 어드미턴스는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역수는 전체 임피던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전체 임피던스는 이제 요거만 남게 되니까 요거 역수는 2옴이 돼서 최대 임피던스가 되기 때문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최소 전류가 흐른다. 이게 만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허수 부분이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 A고 플러스 A니까 요 크기만, 요 크기 있죠? LC의 어드미턴스 크기만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C분의 1 이코르 오메가 L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메가 제곱 LC는 1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L 값을 요구하고 있죠. 콘덴사는 1회로 줬고요. L 값이 얼마입니까? 이랬으니까 L 값은 오메가 제곱 C분의 1 헨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1이죠. 1.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 헨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일은 바로 이러한 인덕턴스 값을 가질 때, 이런 인덕턴스 값을 가질 때 결론은 오른쪽 RLC 병렬 회로가 공진이 돼서 최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은 1번이죠. 9번은 1번.